인간관계에 필요한 협상의 기술. 제1장 숨 고르기. 양 끝에 평용을 맞추고 적당한 곳에 처하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궁벽한 곳에 있는 것만 믿고 방비하지 않은 것은 죄 중의 대죄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방비하는 것은 선 중의 대선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도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자기 능력만 믿고 소홀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듯, 오만하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며, 일을 할 때 사소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듯, 도량이 좁아서는 안 된다. 또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언제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듯,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작은 것까지 따지고 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만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다. 사람됨이든 능력이든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사소한 일에 연연해 툭하면 다투고 충돌할 필요는 없다. 작은 일에 연연할수록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점점 좁아져 세상이 점점 무료한 것으로 변할 뿐이다. 넓은 도량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다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평범하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성의 덕이며 안팎을 합치는 도다. 그러므로 제때에 그것을 써야 마땅하다. 사람됨의 도리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사용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부드러우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 너무 곧으면 쉽게 부러지고, 너무 쉬면 쉽게 더러워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병행하는 것이다. 단단하기만 하고 부드럽지 않거나 부드럽기만 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중용의 도에 따라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교제할 것인지 시기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러서서 기회를 기다려라. 필부와 필부의 어리석음으로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역시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필부와 필부의 불초함으로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역시 행할 수 없는 바가 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람에게는 오히려 한이 되는 것이 있다. 외부 사물에 대한 내면적인 판단과 이것이 겉으로 표현된 행동이 모두 적절한 중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감과 물러남을 조화시켜야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일단 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처음 계획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계획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물러남의 지혜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제자리 걸음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더 많은 힘을 축적하며 더 나은 전진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야만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발 물러나면 무한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했다. 물러나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러남이 안위를 깨하기 위한 응고가 아니라 전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2장 협상의 기술. 강유를 병용하고 나아감과 물러남의 법도가 있어야 한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베풀지도 마라. 부단히 구해야만 얻을 수 있고 계속 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쌓아야만 높아지고 완전히 행해야만 성인이 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처세에서 중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처세의 방식은
개인의 내면적인 소양과 외면적으로 드러난 입장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 일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자신을 높이 세우는 한편 적당한 때에 물러날 줄 알아야만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높이 세운다는 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 외에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이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갖추도록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함이며,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몸을 높이 세운 사람이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말라. 자기 마음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도 잘못을 저지른 쪽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이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곤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처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물러나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날카로움과 예리함은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이 한 가지에 능통하거든 자신은 100가지에 능통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10가지에 능통하거든 자신은 1000가지에 능통해야 한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처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급필반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재능을 과하게 드러내면 도리어 실패하기 쉽다. 날카로움을 감추고 어리석은 듯 보이고 예리함을 숨기고 약한 척하라는 말은 자신의 재능을 묻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화를 자초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그런데 언행만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다 보면 날카로운 칼끝을 드러내기 쉽다. 우리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두루두루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언행이 모나지 않고 유순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범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비범한 인재들이 종종 있다. 얼핏 보면 눌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달변인 사람들도 있고, 큰 포부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웅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행에서 자기 재능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은 튀는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을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원망을 품은 사람은 언제든 장애물이나 방해꾼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온통 장애물과 방해꾼뿐이라면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아무 재능도 없다면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때나 드러내 보이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될 때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정면 충돌은 가급적 피하라. 몸을 닦으면 곧 도가 바로 서고, 현명한 일을 존경하면 미혹시 않게 되며, 친족을 친애하면 부모 형제가 원망하지 않게 된다. 대신들을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게 되고, 여러 신하들을 내 몸처럼 여기면 곧 그들이 저마다 예를 갖추어 보답하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면 곧 백성들이 따르게 된다. 기술자들이 모여들면 곧 재물의 쓰임이 족하게 되고, 먼 곳의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며 제후들을 품으면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한다. 처세와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물러나 상대방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들과 경솔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 논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때와 장소, 상대를 가려가며 해야 한다. 논쟁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대가 친한 친구라면 유머러스한 말투나 농담조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도 된다. 친한 친구라면 상대가 자기 단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가 평소에 툭하면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부적절한 상대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속좁고 편협한 사람이라면 심하게 질책을 받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징험하면 곧 멀어지고 멀어지면 곧 넓고 두터워지며 넓고 두터워지면 곧 높고 밝아진다. 군자는 태어나고 속이 넓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너그럽게 대하지만 소인은 교만하고 속이 좁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한다. 군자와 소인은 수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행도 다르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타인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인덕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사람이란 선의와 애정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고 시시각각 자신을 성찰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양의 표현이다. 보통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사람마다 성격, 취미, 직업, 습관, 더 나아가 인생관과 가치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왕래하고 교류할 때에는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성인이 아닌 이상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심지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몰아세우지 말고 최대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과실이 있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상적인 생각을 방해할 뿐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 어느 정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유쾌하지 않은 일은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재치를 발휘해 실수를 모면하라. 군자가 돌을 따라 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자가 수많은 영양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영양을 골라 먹잇감으로 희생시킨다. 이것이 바로 양육방식의 법칙이자 사자의 본성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 연약해 보이면 사자처럼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공자는 인을 행함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한다. 라고 했다. 용감하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악함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때에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요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이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약자다. 제3장 자기 다스리기.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군자의 도는 자신의 몸을 근본으로 삼고 여러 백성에게서 징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배우지 말고
또 일부러 남다르게 보이려 애쓰지 말며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말라. 사심과 잡념에 휩싸여 우매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중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른바 안다는 사람들은 도를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사심과 잡념을 버린 채 중용의 도를 실천하며 자기 신분과 역할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는 법. 넓고 두터움은 땅과 짝이고 높고 밝음은 하늘과 짝이며 유구함에는 끝이 없다. 많이 들어보고 그중 의심스러운 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것들만 삼가서 이야기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많이 보고 그중 위험한 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것들만 삼가서 행하면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다. 이처럼 말에 허물이 적고 후회가 없을 만큼 행실이 올바르다면 관록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용에서는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며 독실하게 행하라고 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며 배우고 의문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고 분별하며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잘 지킨다면 속세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어수룩하고 싶다고 해서 어수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싶다고 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제4장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도는 멀리 있지 않으며 멀리 있다면 도가 아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숙여라. 황금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빛이 나고 풀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연기가 난다. 고통을 견디는 것도 불을 견디는 것과 같다. 잘 참는 이는 황금이 되고 마음의 찌꺼기가 사라져 더욱 밝아지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노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모든 것을 물들여 버린다. 만약 타인이나 삶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하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도량이 넓은 사람만이 타인을 포용하고 사물을 포용하며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다. 선량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살펴 적재적소에 이용하고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량이 좁으면 성공의 크기도 작고 도량이 넓으면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며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면 그 피해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벽에 부딪히면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인내한다면 눈앞에 또 다른 길이 나타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벼슬을 원치 않은 적이 없지만 벼슬을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벼슬길에 나가려는 사람은 담에 구멍을 뚫고 엿보는 사람과 같은 부류다. 이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 관직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권력과 재물을 구하는데 모두 쏟아붓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관직 말고도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처음부터 관직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아져 버린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운명을 쉽게 믿지 마라.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한다.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좋으면 포부를 펼칠 수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또 자신도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릴 때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기 생각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만들어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이건 실현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다.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보아야 하고 갖가지 인생사를 다 겪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운명을 거스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운명적으로 정해진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에 처하면 그 모든 것이 운명 탓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 운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의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경쟁자로 생각한다. 경쟁자가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운명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운명이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한 줌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가엾게 여겨줄 귀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될까? 운명 대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분발해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자기 자신 대신 운명을 믿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하늘을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고통이 아닌 경험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자아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 등 운명이 자신에게 준 기쁨과 시련을 모두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운명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웅진지식 하우스에서 출판한 도서 지키는 기술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자기 수양과 세상과의 교류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중용 사상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 그리고 현대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을 찾아 현대인에게 타인, 사회, 만물과 진정한 의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협상에 대한 내용은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처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협상에 관하여 1장의 숨고르기부터 4장 원하는 것 얻어내기까지 조화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용 사상을 통해 풀어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에는 협상에 대한 내용 외에도 크게 수신, 이탁, 관계, 소통, 경쟁에 관하여 단계별로 문제를 관찰하고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흥미롭게 서술하였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중용은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으며 시대의 조류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현인들의 생존 전략인 중용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지키는 기술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